우리가 주로 뭐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경기에 나가고 있는 말들은 10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김치가 바이오 기술이에요. 또 발효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월에 1억 3천 정도? 며칠 나왔었어요. 굉장했네요. 네. 근데 그게 정모 씨 사태 이후로 그냥 확 주저앉은 뭐 거예요? 그때 사태 일어났을 때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스티븐 승마클럽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윤경 대표입니다. 작년 말부터 식품사 어플을 열어서 아주 이색적인 김치 주스라는 걸 제가 개발해가지고, 근데 진짜 전공은 전 패션 디자인을 전공해서 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이러다가 지금 승마장 한지 한 17년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새벽에 나가시나요? 네, 이제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차가 막힐까봐 일부러 새벽에 고고 싱싱합니다. 지금 계신 사무실은 승마 클럽과 관계가 있는 사무실인가요? 지금 있는 사무실은 메인은 법인 사무실인데요. 거기서 이제 식품 사업을 작년 말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승마 일도 거기서 모든 일을 컨트롤을 하기는 합니다. 선생님도 승마 선수셨나요? 전혀 승마랑 상관없고요. 저희 승마장의 원장님으로 있는 분이 친정 오빠고 86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에 88 올림픽 때 이제 종합마술 종목이라는 종목이에요. 3데이 이벤트라고 3일간 하는 거거든요. 마장마술, 장애물, 크로스컨트리. 근데 이제 그 종합마술이 되게 어려워요. 승마의 어떤 꽃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종목이라서 그게 7위를 했다는 것이 굉장한 기록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그쪽 분야에서는 레전드로 불려요. 우리나라 여건상 말이라는 게 지금도 시합 나가는 유럽의 말들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통 그럼 말 한 마리 얼마? 우리가 주로 뭐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경기에 나가고 있는 말들은 10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말 한 마리예요? 네. 일반인들이 타는 말들은 뭐 심지어 몇백만 원부터 있는 거고요. 뭐 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싼 차부터 엄청나게 비싼 차가 있듯이 사실 F1 경기를 하는 차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승마 클럽에 있는 말들은 전부 선생님 소유인가요? 이 자기 말을 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럽이 소유한 말들이 있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는 저희 클럽 말이에요. 실내가 안 되는 마리당. 그게 참 그 살아있는 생명이라서요. 그죠? 사는 가격은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파는 가격은 이만큼이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오늘 1,000만 원인데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이 없으면 도저히 입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르는 게 값이 되니까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뭐 내가 이 말을 5억에 사왔어. 그래서 나는 5억에 팔아야 돼. 근데 안 팔려. 사람들이 이 말을 인정을 못 해주고 말의 능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뭐 5천만 원에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어떻게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시장이라는 게 혹자들은 막 사기당해서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저한테 만약에 F1을 좀 제가 운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게 나한테 필요한 말을 사야 되는데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말을 사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그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말의 가치 평가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예민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유럽에서는 막 시합 경기장에 막 나왔어요. 20억짜리 말이 그날 입상했잖아요. 그럼 그냥 100억이 돼요. 청소를 아침에 하고 시작을 해야 뭔가 머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디자인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예쁘신가요? 어머, 저 오늘 제가 밥 사겠습니다. 이런 김치 음료를 만드실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제가 어쨌든 식품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리가 전 세계로 알려야 될 식품이 뭘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식품은 전 발효식품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발효식품은 어떻게 전 세계에다가 알리냐? 그러면 김치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 김치의 취약점이 뭐냐면 냄새잖아요. 그리고 부푼다는 거. 이동하거나 갖고 다니기 쉽지가 않은 이런 취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바로 제가 만든 맛있는 김치예요. 김치가 바이오 기술이에요. 발효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해외에 갖고 다니면 막 부풀잖아요. 그 문제점 개선하는 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액상김치라면 또 계속 신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준화 시켜서 음료화 시킬 수 있냐가 되게 어려운 건데, 저가 여기다가 만약에 뭔가를 넣어요. 그러면 그거는 가공 음료죠. 제가 생각한 그 개념은 그게 아니라 그냥 김치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넣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온전히 전통 김치를 잘 담궈가지고 갈아가지고 착즙한 것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잡는 게 바이오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 기술을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센세이션이에요. 그래서 국제특허도 내고 막 이랬는데, 처음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다 알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박사진들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김치를 액상화시키고 간편하게 이동시키고 이걸 만들어야겠다. 여기에 먼저 몰입을 해서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느냐? 아니고 결국에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렇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 혼자 엄청나게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집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렇게 잡힌 거죠. 승마 클럽도 하시고 그거 외에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일 중독이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승마가 산업적인 전반적 위기가 왔어요. 우리가 소위 아는 뭐 정모모씨 사태, 이것 때문에 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게 굉장히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외면을 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심지어 뭐 승마복을 입고 코치들이 뭐 마트에 뭘 사러 가면 막 맥주병 같은 걸 던지면서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가뜨렸다는 둥 막 그래갖고 막 맥주병에 맞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되게 억울하시겠어요. 저는 억울하다기보다는 항상 어떤 산업이든지 어느 정점이 오면 갑자기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고 봐요.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걸 접고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걸 유지를 하면서도 뭔가 수익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수익 사업에서 가장 첫 번째가 유통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대표님을 따라다녔는데 굉장히 일에 중독이 되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도 보셨을 때 어떠세요? 주말도 안 쉬고 또 일하시는 모습 보면은 하루만이라도 조금 본인에 대한 또 일 시키시는데요. 성공 사례 Q&A. 해외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네. 예산을 쓰게 되면 네. 정부한테 선생님이 또 뭐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정부 보조금 사업은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지금 는 거는 보조형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뭐 5천만 원의 돈을 쓰는데 그 중에서 당신이 쓰는 돈이 얼만큼 쓰면 우리는 이만큼 보조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다 해야 되는 건 다 하고 나면 사업 신청했을 때 내가 는 대로 그대로 돈을 잘 썼는지 정산 보고서,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야 돼서 되게 까다롭고 힘들어요. 좋은 정책이네요. 너무 좋은 정책이죠. 내가 어떤 사업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도움을 받을 것이냐. 정부 보조금 사업은 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몰랐으면 제가 제 돈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구독자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나중에 뭐 사업을 혹시 하시거나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아요. 모든 사업이든지 자기가 하는 사업에 정부의 기관이 있거든요. 관련된 부처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찾아보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공간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라운지 다이닝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이제 멤버 전용으로 해놨는데요. 사무실은 필요한 업무만 하고 미팅은 저는 다 여기서 해요. 방금 그 라운지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위치도 좋고 차라리 뭘 하면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분들을 위해서 라운지 공간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제가 여지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뀌어요. 내가 있는 공간에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너지가 내가 기대한 미팅 결과의 몇 배의 효과를 보죠. 실제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은 경험을 해요. 계약이 바로 체결되고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아 네. 그러면은 월세를 내고 쓰더라도 네. 미팅을 하면서 얻는 수익이 더 큰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에서 이뤄질 수 있는 시너지는 굉장히 많아요. 소셜을 모을 수 있고 소셜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집으로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일을 진행할 때는 주도권을 주인이 갖잖아요. 예, 근데 내가 어딘가를 가면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미팅은 거기서 하거든요. 누구도 내 사무실 궁금해하지 않아요. 거기 있으면 제 라운지 때문에 저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많이 하시고 신뢰를 굉장히 많이 가져요. 처음 미팅부터. 승마클럽에 도착했는데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클럽 자체는 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뽑은 100대 명품 클럽에도 소개가 됐었고 또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100대 럭셔리 클럽에도 올라가 있고 승마 쪽에서는 저희가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많이 하죠. 그럼 선생님 그 정모 씨 사태 때문에 네. 힘들기 전에 혹시 매출이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저희가 이제 뭐 평균 월에 1억 3천 정도 매출이 나왔었어요. 아, 굉장했네요. 네. 근데 그게 정모 씨 사태 이후로 그냥 확 주저앉은 뭐 거예요? 그때 사태 일어났을 때는 아예 거의 제로까지 갔어요. 아, 매출이. 말을 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게 되니까 편견과 이제 나쁜 인식이 잡히니까 굉장히 산업 자체가 위기고 힘들어졌었죠. 선생님 그럼 혹시 경마장 가보셨나요? 갔죠. 네. 따셨나요? 아니요, 못 탔어요. 저는 원래 그런 운이 없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혹시 네. 술자리에서 네. 경마 게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뭐죠? 경마랑 승마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마는 레이싱인 거고요. 승마는 기술이에요. 말을 타는 스포츠죠. 마장마술이라는 종목도 있고 마상 체조도 있어요. 볼팅이라는 이제 그것도 올림픽 종목이거든요. 아, 말로 체조를 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폴로 경기 같은 그런 구기적인 종목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말로 본 할 것 수 같아요.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레이싱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승마는 내가 하는 거죠. 레이싱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즐기는 거죠. 배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선진국은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문화고 몰입해가지고 온 재산을 막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묵고 더블로 가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이제 말들이 있는 곳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로얄 마방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아 뭐 이게 금딱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로얄 마방일까? 이제 제가 디자인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말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답답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 바깥에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얘네들 갇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훨씬 더 감소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유럽에서 수입한 말도 다 같은 말이 아니라 마종이 있거든요. 혈종이 있고. 근데 이제 유럽이 승마 선진국이고 프랑스가 종주국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들어온 말들 다 비싼 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종들이 다 이제 엘리트용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좀 고급 말들이에요. 뭐라고 해야지? 타운하우스에 있는 거지 얘네는. 그럼 저런 여긴 거는 월세가 얼마일까요? 얘네들은 제가 알기로 월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전 농담으로 한 건데 진짜 여기 월세가 있어요? 자기 말을 여기다 위탁해 놓은 경우는 월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1년을 임대료를 이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냥 방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걸 위탁 관리라고 해요. 전세도 있나요? 전세는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이 말이 똑똑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르면 오나요? 말이요. 말이 그죠. 지금 이제 얘가 뭐 조로처럼 뭐 루루루 이러면 오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 원장님이 부르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르면 안 와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그 승마장이 갖고 있는 비전이 있어서 그걸 마무리 짓는 거하고 두 번째 이제 지금 식품 사업을 이제 시작한 거에 대한 좀 목표는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국 식품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빨리 추격해서 그곳에 올라가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꼭 그렇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죠. 목표는 확실한데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하늘이 주는 거라고 저는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늘 그럼 저랑 네. 지금까지 쭉 함께 했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작가님하고 정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도 다시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하루의 일정이 막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오히려 거꾸로 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가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CEO들은 효율적으로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 그 뭐 너무 저는 해피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터득한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거를 주고 싶은데, 그게 왜냐하면 똑같은 수업료를 내거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서 되게 좋은 채널 같은데요. 저희 수상한 직업 네. 채널 구독자분들께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상한 직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궁금해요. 그리고 저 말고 수상한 직업에 누가 있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도 하고 내가 몰랐던 거를 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저는 구독자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네, 이거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그것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게 부끄럽지만, 뭘 이뤄놓은 게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가 살아왔던 삶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저는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